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호하고 오늘 질문 드릴 건 외부도 지붕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시공 과정에서 보면 프렌드홈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시공 과정에서 7번째가 지붕 공사인데 5번의 시공 과정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시공 과정이 이제 이렇게 순서가 좀 이렇게 다 바뀔 수도 있는 건지라고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꼭 A를 하고 B를 해야 되는 뭐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공 과정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 게 맞고요. A하고 B가 공정 자체가 이제 엮이지 않는 경우에는 A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B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지붕하고 이제 창 같은 경우에는 두 공정이 이제 서로 간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을 먼저 낄 수도 있고 지붕을 먼저 작업할 수도 있는 거죠. 벽체하고 지붕을 보면은 공정이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붕 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벽체 공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순서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시된 거고, 실제로는 되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바닥을 파고 버림 타설하고 이럴 때는 그 순서가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전기 공사는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오고 설비도 중간에 들어오고 나중에 인테리어 끝날 때까지 뭐 이게 계속 크로스 디졸브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겹쳐 있어요. 공정이라는 게 그냥 이게 하나 끝나고 이거 다음 게 이렇게 들어오는 공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지붕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지붕의 소재를 요즘에는 어떤 걸 많이 선택하고 지금 프렌드홈에서는 어떤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궁금해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네, 제일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지붕 소재는 이제 아스팔트 이중 싱글을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게 이게 어떤 건가요? 그 옛날 1층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썼던 재료인데, 그 목조주택을 지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판넬 주택이나 아니면 뭐 옛날 뭐 아파트 지붕에도 이제 그거를 이제 본드 지붕에서 이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흔한 자재로 많이 알려져서 조금 유니크한 집을 지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재보다는 이제 등급이 아니라 조금 더 비싼 자재를 이제 많이 쓰죠. 제일 보편화되어 있는 게 이제 아스팔트 이중 싱글이죠. 저희도 기본 스펙으로 아스팔트 이중 싱글이 이제 잡혀 있고요. 지붕 보면 예전에 기와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기와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집들 보면 그냥 2층에 걸어 올라갈 수 있게 그냥 시멘트 마감하고 방수 공사하고 끝. 네. 근데 지금 이런 프렌드홈에서 지은 남양주 집 같은 경우나 다른 집들 보면 양철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칼라강판. 칼라강판에서 이제 징크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죠. 걔를 하면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많이 들었고, 야 그게 위에가 양철판이면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서 칼라강판을 하면 지붕이 더 더워지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칼라강판 외에 칼라강판 말고도 다른 소재, 더 좋은 소재는 뭐가 있고, 칼라강판 할 때 진짜 실제로 더 열을 더 많이 받는지도. 그렇죠. 뭐 판 부재 자체가 이제 열을 많이 받는 부재고, 아스팔트 이중 싱글도 이제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재료는 돌가루하고 아스팔트거든요. 아스팔트가 여름에 있으면 엄청 못 써 있잖아요, 그죠? 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산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 뭐 지붕은 어쩔 수 없이 외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열은 이제 뭐 어떤 부재든 이제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고요. 강판 이제 남양주에 시공되어 있던 그 칼라 강판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이제 받죠. 왜냐하면 열 전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열이 우리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열이 이제 못 들어오게끔 지붕에 이제 단열재도 취급을 하고, 강판을 깔기 전에 이제 멤버레인이라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의 이제 공기층을 미리 이제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강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조그만 이제 한 1cm 정도 되는 이제 공기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옛날 2층 이제 시골 내려가실 때 보면 그냥 1층 집인데 위에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집들은 여름에 그냥 한여름 땡볕이 들어오면 집이 무조건 덥거든요. 옆에 쳐도. 근데 얘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칼라방판 하면 그 안에 공간도 있고 공간이 있기 전에 또 1cm 정도의 멤브레인이라는 부재가 이제 깔려서 부재가 또 있고 또 단열재가 또 그 밑에 또 있고 해서 그걸 충분히 열을 받지 않게끔 발산시켜서 이제 실내에 있는 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상관이 없이 그런 처리는 다 됐다. 단지 자기가 어떤 이쁜 소재를 고르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붕 올릴 때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단열층을 만들어 놓고 평평하게 해서 테라스로 쓸 수는 없는지.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물이라는 거는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위험성이 이제 크죠.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설비 배관으로 구조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붕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여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집들 보면은 다 경사가 이제 지어 있는 목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 제외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테라스는 바닥이 이제 평평한 공간이잖아요. 수평 공간. 그 수평 공간에 이제 물들이 고였을 때 이제 안 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방수를 한 번 더 하는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지붕을 테라스로 치고 싶으신 분들은 설계 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거기에 그러니까 욕조 시공을 또 해가지고 방수 시공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내 집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생각하시고 설계를 의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조주택을 프렌드홈에서 짓는 걸 촬영하면서 제일 신기하게 봤던 게 벤틸레이션이었는데 이게 목조주택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콘크리트 주택이나 콘크리트 주택이 아니면 뭐 다른 하여튼 주택의 다른 데도 쓰이는지. 뭐 쓰이죠. 왜냐면 공기는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목주주택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열창이 이제 깨진 상태에서 내부 반자라고 그러죠. 이 반자를 이제 쳤는데 그 위에는 이제 공간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 공간에 이제 단열창이 깨져가지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의 흐름들이 막혀 있어서 이제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잘 지으시는 분들은 콘크리트 주택도 벤트를 이제 뽑죠. 벽돌 같은 경우에도 RC든 이제 콘크리트 주택이든 목조 주택이든 들어가는 공기구멍, 나가는 공기구멍을 아래 위로 다 뽑아서 만들어 내거든요. 공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벤틸레이션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RC보다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좀 더 강화시켜서 그 태생 자체가 이제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구조로 집을 이제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공기는 이제 머물러 있으면 목주택에 결로가 생기면 이 나무다 보니까 썩을 우려가 훨씬 크거든요. RC보다는. 뭐 어떤 처리를 해도 나무는 습하면은 어찌됐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에 그때 잠깐 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천장에 이제 뭐 레프트 벤트라든지 아니면은 유입되는 벤트 그리고 이제 이 유입된 공기들이 빠져나가는 뭐 리치 벤트를 설치 못했을 때는 벽 속에 이제 벽체 양쪽에 이제 뭐 만드는 케이블 벤트 그리고 뭐 지붕 1층 지붕이 2층 벽체랑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벤트를 뽑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 때까지도 이제 지붕 마감하고 벽체를 하기 때문에 벤트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호가 전 창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몇 분이 이제 이런 주택을 하면서 창호만 3번을 바꾸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대표님 뒤에도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이 프렌드홈에도 이제 샘플로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창호는 뭐 미국식 국내 제품도 좋은 제품이 있긴 한데 미국식도 있고 독일 제품이 있는데 국산 창호보다는 이제 독일제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이가 국산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독일제가.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미국식 주택,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 주택의 이제 창들은 열리는 방식이 이제 미닫이 형태로 이제 열리고,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독일식 창 같은 경우에는 여닫이 형태로 열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열리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기밀성 문제거든요. 창문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에너지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기준에 이제 창에 정해놓아 있는 열 관류 값을 이제 적정하게 이제 맞춰야지 시공할 수가 있는데, 유리는 그렇게 이제 맞췄는데 이제 구조상 기밀이 이제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닫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무거운 유리들이 레일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레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레일이 없는 경우에는 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충분히 잘 맞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단열값은 조금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독일식 창 같은 경우에는 밀폐성이 이제 문을 닫고 한 번 더 이렇게 레바를 내리면 이중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압착이 돼 버리거든요. 기밀성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써봤는데 문 닫으면 밖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기밀이 잘 되니까 독일 창문, 그러니까 독일 제품들이, 대표님이 이걸 선택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점, 뭐 장점만 있으면 다들 이제 장점이 많은 제품을 쓰겠죠. 근데 이제 또 치명적인 단점도 있거든요. 이제 뭐 가격이 비싼 것도 물론 단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닫이 형태다 보니까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 이제 공간들이 이제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뢰에 쓰는 창문들은 미닫이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가 없는데, 창 레일에서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나는데, 독일식 창 같은 경우에는 여닫이로 이제 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공간들이 이제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제 문이 열려 있는 데다 이제 머리를 찢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제 그런 단점들이 또, 그러니까 미닫이보다는 공간을 조금 차지해요. 예를 들어 큰 창문 같은 경우도 미닫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딱 당겨서 보면은 무슨 우주선 문 열리는 것처럼 앞으로 나와서 이제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공간, 슬라이딩 되는 공간이 가구 같은 걸 놓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큰 단점보다는 밀폐 성능이나 편리성에서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좋아 그러면 미닫이 문을 신청하셔도 돼요. 근데 써보시면 미닫이 문은 외풍이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삼중창을 써도 유리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창문이나 문, 이 창호의 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선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창 시공은 목조주택에서는 변경이 안 된다는 점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나 미닫이 쓰다가 이걸로 독일식으로 바꿀 거야 할 때는 그거는 힘든 거죠. 많이 힘들죠. 비용이 뭐 단순하게 뭐 창호값 드는 게 아니고요,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목재도 시공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외부도 시공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외장재를 일부 이제 뜯어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RC, 그러니까 콘크리트 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인지를 하고 창호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창이 솔직히 많으면 예전 분들은 집의 효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풍이 많이 들었던 거니까 창호가 그렇게 안 좋았던 시절에는 창문이 프렌드고 보통 10개 이상이거든요. 2층 집인데 10개? 뭐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방 하나에 창문 하나씩 넣으면 한 7개, 8개도 안 돼요. 보통. 근데 창호가 막 13, 14, 15개 막 이렇게 되면 효율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창호가 좋은 걸 선택하시면 효율은 걱정할 게 없고 오히려 채광이 많이 들어와서 목조주택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햇빛이 들어오는 게 이 집을 관리할 때 되게 좋고, 햇빛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실리콘이 좀 삭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외장재가 좀 망가질 수도 있고 이렇지만 집의 전체적인 컨디션이나 사는 사람의 컨디션은 창문이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많이 보이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다 블라인딩이나 뭐 그런 걸로 처리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창호 쓸 때 전에 실리콘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작년 한 11월 실리콘이 한 두세 배 오른 걸로 아는데 창호 쓸 때 쓰는 실리콘은 좀 다른 실리콘을 써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외장용 실리콘을 이제 많이 쓰는데 목조주택은 이제 창 마감 자체가 이제 실리콘 마감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아, 네. 이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데는 이제 창을 후시공하기 때문에 틈이 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리콘 마감으로 이제 처리를 많이 하고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창을 선시공을 하고 외장재가 이제 그걸 후시공이 되니까 창에 이제 바짝바짝 붙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들어가지는 않죠. 실리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구 제품은 아니거든요. 연구 제품 아니고 진짜 다이소에서 사는 거 쓰시면 3년이 안 갑니다. 맞죠 대표님? 그렇죠. 실리콘 가격 차이가 그때 지금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목조 대표님이 쓰시는 실리콘 하나 가격이 한 10,000원대였고요. 다이소에 파는 게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년 차이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한 3년 지나면 얘는 사가서 다 떨어지고 얘는 짱짱하게 그 고무의 재질을 버티고 있으니까 쿠션감도 있고 삭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짜리냐 2년짜리냐라고 보시면 5배 차이 나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실리콘 종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요소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실리콘을 구해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용 실리콘, 그리고 이게 이제 실리콘 마감이 아니고 안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변성 실리콘이나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고. 너무 이거는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 일반 예비 건축주분들이 모르겠지만 실리콘도 그 요소에 맞는 실리콘을 써야 되고 그냥 견적표 봤을 때 실리콘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실 게 아니고 어떤 실리콘 쓰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건축자재들의 이런 것들이 다이소나 아니면 이케아나 이런 데 가면 싸게 파니까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야 되고 대표님이 이제 설치하시는 도어를 보시면 미닫이는 거의 스토퍼가 달려있고 일반 문들은 문지방은 당연히 요즘 문들은 문지방이 없지만 그 딱 규격에 맞춰서 그러니까 도어는 다 규격 제품인 거죠 거의? 아니에요. 주문 제품. 주문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폭이나 이런 것들이 규격이고. 기성 제품이 이제 규격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워낙 문들이 이제 디자인도 다양하고 크기는 이제 맞더라도 내가 원하는 색깔이랑 디자인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문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필름 색깔 정하고 그리고 이제 개구부 사이즈 문틀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사이즈를 알려주면 그게 이제 발주가 돼서 제작하는데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런 기간이 나는 이제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뭐 자대상에 이런 데 가면 이제 기성으로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규격에 맞는 개구부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사서 이제 시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프레드홈은 어찌됐건 다 주문으로. 네,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제 건축주하고 협의를 볼 때 문이랑 컬러를 이제 건축주분께서 이제 지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문은 거의 90cm에서 100cm, 그러니까 90cm에서 1m 사이. 그러니까 높이는 솔직히 뭐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그 하승진 농선자 그 집은 층고가 일반 주택인데도 2m 80 정도 되더라고. 왜냐면 다들 키가 2m가 넘어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층고는 뭐 2m 40, 뭐 45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 높이도 그거에 맞춰서 2m, 한 190 이 정도 문이 뭐 보통은 이제 한 2m 10 정도 문을 제일 많이 쓰고 이게 좀 더 이제 높이감을 주겠다 그러면 뭐 2,300, 2,400까지는 이제 그 제작하는 문에서 이제 가능하죠. 2,400까지는 합판 사이즈가 딱 나오기 때문에 2m 40까지인데 문이 너무 큰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 크기는 좋고 문폭은 내 가구가 내 가전제품이 뭐 90cm 예를 들어 책상을 쓰시는데 자기 책상은 폭이 90cm다. 솔직히 개인용 테이블을 90cm 쓰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을 조금 크게 하시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거기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간 요소에 따라 가지고 문 사이즈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방문 같은 경우에는 90cm짜리 문을 이제 문폭을 쓰면은 책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900이 되더라도 이제 높이가 900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뒤집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뒤집어서 들어가면 충분히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냉장고들이 이제 크게 좀 많이 나오는 추세들이에요. 그래서 냉장고가 뭐 폭이 95짜리도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문이 좁으면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냉장고 문짝을 떼서 들어가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다용도실 문 같은 경우에는 950에서 뭐 1000 정도 뭐 이렇게 이제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문 커봐야 뭐 그게 이제 안 좋으니까 보통 이제 800 정도 되는 문 많이 쓰고요. 하여튼 이렇게 문 사이즈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참고로 얘기 드리면 문이 좁으면 문제지 뭐 진짜 120 이런 문을 쓰시는 분은 드물거든요. 근데 옛날 이제 신림동 신축 이런 데 가면 집이 워낙 작고 리모델링 하는 집이니까 문이 막 폭이 50짜리 문이 있어요. 그런 문은 쓰지 못합니다. 실제로 50, 60짜리 문은 안 다시는 게 나아요. 그냥 공간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고 뭐 거기는 그냥 붙박이장을 넣어버리든지 뭐 하여튼 그런 문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대표님이 이것도 설계할 때 저희 설계 디자인 실장님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런 문을 원하시는 쪽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뭐 다락방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도어들은 다 보면 불연 소재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불연 소재를 선택할 때 말씀하신 이제 건축 예비 건축 중에 불연 소재로 하겠다 그러면 불연 소재로 보통은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연 만연 제품을 쓰지 않고요. 그 이제 필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방열 필름이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차이인데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바디의 이제 소재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 가정주택에는 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자가 변형이 많이 안 생기는 이제 도어를 많이 쓰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목문이 있고요. 그 ABS를 해가지고 압출 성형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목문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조금 심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쉬거나 뭐 그래서 이제 문들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게도 이제 많이 무겁고요. ABS 도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한데 변형이 이제 없고 가볍기 때문에 변형도 많이 없고요. 크게 이제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뭐 웬만하면 ABS 도어를 이제 많이 추천하고 기본 스펙으로도 ABS 도어가 이제 많이 잡혀 있죠. 소재도 선택하시면 되고 불연 뭐 난연 이런 것도 선택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병원 같은 경우는 다 난연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숙박업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문보다는 오히려 전기나 소방 시설을 더 신경 쓰시는 게 맞습니다. 소방도 그거를 신경 쓰시는 게 좋고 이거는 다 선택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문, 창호 이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외부 도어, 지붕, 창호들은 다 대표님과 설계실장님 통해서 다 조정하실 수 있는 거니까 궁금한 거는 항상 프렌드룸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메일이나 문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건축주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해진 대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집이잖아요. 주문 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 제작이니까 진짜 궁금한 점들은 하여튼 오늘 창호 외부도 지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